추운 겨울날. 당신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 겨울.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저희 가족은 마침내 평온한 고향집에서 다시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재회가 달콤하고 따뜻한 순간이 되기를 바랐지만,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과거의 조용한 폭풍들이 여전히 가족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옆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은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을 넘긴 나이로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성대한 가족 식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낡은 집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따뜻함보다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겨울바람이 제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장남 이상욱과 그의 아내 장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를 숨기려는 계산적인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막내 아들 이서준과 며느리 원초희가 들어왔습니다. 초희는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며 다가와 어머니, 추우실까 봐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초희의 행동을 비웃는 듯해 저를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말라버린 나뭇가지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는데, 이는 가족 관계의 메마름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은 잠시나마 추위를 몰아내는 듯했지만,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 손자가 작은 손자의 모자를 잡아당기자 작은 손자는 당황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저릿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식사 준비에 한창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큰며느리가 다가와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막내가 새 요리를 배웠다고 하던데 별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한마디가 바늘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중요하겠니?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내가 바라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속으로 사겨왔던 갈등은 결국 폭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묻혀버려 언젠가 더 깊은 균열로 이어질 것인가? 시간만이 답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막내 며느리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고, 큰며느리는 정교하게 꾸민 과일 접시를 차려놓았다. 두 아들들은 늘 그렇듯 말없이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딱딱한 분위기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빨리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정말 좋구나. 막내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러게요. 어머니, 여긴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정말 가족다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운 공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큰아들의 무언의 시선과 큰며느리의 은밀한 눈빛은 내 마음속에 방금 피어났던 기쁨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식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가끔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나는 어떻게든 이 만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내 마음은 보이지 않는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숟가락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와중에 갑자기 큰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에는 알 수 없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고급 원단을 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시골 같은 곳에서 쓰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이미 숨막히는 공기를 작은 불씨처럼 자극했다. 막내 며느리는 순간 당황하며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나는 서둘러 끼어들어 겨우 막 피어오른 불씨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만두자꾸나. 일단 밥부터 먹고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쓴맛은 이미 식탁의 모든 음식에 배어들어 있었다. 그 쓴맛은 공기 속에 스며들어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이 불면서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마른 장작더미를 흔들어댔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앞에 흔들리는 가녀린 나뭇가지 같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그 나뭇가지와 다르게 있을까 자문했다. 흔들리고 쉽게 부러지며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금방 무너질 듯한 가족 관계. 이번이 아마 마지막 가족 모임일 거라는 생각에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그저 내일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며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낡은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꺼운 안개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찬 공기가 마치 얇은 얼음막처럼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부엌의 연기를 바라보며 나는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어머니가 남겨두신 천 조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과 보호를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유물이자 바쁜 일상 속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위안이었다. 그 천을 손끝으로 만지며 나는 한순간 평온을 느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큰손자가 작은 손자 앞에 서서 손가락질하며 무언가를 명령하듯 말했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큰손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단지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아침 준비를 이어갔다. 매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랐다. 마치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작은 불꽃처럼. 뒷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을 때 막내 며느리가 다급히 달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창고 쪽에서 연기가 나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나는 깜짝 놀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달려가 보니 멀리서도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보였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수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천 조각이 불에 타고 있었다. 작은 불꽃이 여전히 살아남아 천을 갉아먹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타들어간 천 위를 뒤덮고 있었다. 나는 급히 물을 뿌려 불을 껐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 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가 깃든 소중한 기억의 일부였다. 이제 그것은 회색재로 변해버렸고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마음이 마치 칼로 베인 듯 아팠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진실을 찾으려 했다. 누가 창고에 들어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큰며느리가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어머니, 제가 막내 며느리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했었는데요.
아마 그녀가 방심한 틈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장난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나는 큰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바라보았다. 큰아들은 내 눈길을 피하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다. 그 옆에 선 막내 며느리는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울먹이며 변명했다. 어머니,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침 내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부엌에서 도와드렸잖아요. 하지만 큰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마치 막내 며느리의 잘못을 확고히 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어머니, 보세요. 이 모든 게 그녀의 책임 부족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어떻게 안 나겠어요.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겁고 팽팽해졌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마치 커다란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이 가시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나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벌인 건 누구냐? 방 한쪽 구석에서 큰손자가 몸을 숨기듯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바닥만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작은 손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억울함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뒤쪽에서 남편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운 먹구름에 덮인 듯 무표정했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큰며느리는 다시 한번 불에 기름을 부었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된다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모두 막내 며느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에요. 이건 분명 그녀의 잘못입니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서 불타버린 천의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자 내 삶과 연결된 소중한 추억의 일부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의 잘못이든 엄마는 너무나 슬프구나. 이 천은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위해 직접 짜주신 거란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엄마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나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번 불길은 단지 소중한 천을 태운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가족 안에 숨어있던 깊은 갈등을 일깨웠고, 내가 평생 지켜오고자 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불타버린 천의 조각을 가슴에 안고 있을 때 큰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했다. 정말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꾸민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내 가족은 더욱 깊은 균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믿음의 금이 가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이미 취약했던 유대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스치도록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불타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이미지들이 맴돌았다. 큰며느리가 막내 며느리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냉정한 태도. 큰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무관심. 막내 며느리의 억울한 눈물.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남편의 침묵. 이 모든 것이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가족이란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토록 날카로운 말들과 행동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어 갈등을 유발하는 걸까? 나는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어딘가에 떠있는 애매한 하늘이었다. 아마 내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다. 방향을 잃은 채 어디론가 떠돌며 멈출 곳을 찾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나는 버텨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앞 처마 아래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불타버린 천에 대한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족 사이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흐름 명확하지 않지만 무언가 무서운 기운이 내내 나를 괴롭혔다. 막내 아들이 마당 정리를 돕고 있을 때 나는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온 작은 목소리들은 칼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부모님께서 막내 쪽에 더 많이 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만 손해잖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나를 높은 곳에서 밀어버린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몰래 문 가까이 다가갔고 숨이 턱 막혀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큰며느리와 큰아들의 것이었다. 큰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어머님한테 신뢰를 얻어야 해요. 막내 쪽이 끼어들게 두면 우리한테 불리해진다고요. 어머님이 흔들리도록 만들어야 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큰아들은 별다른 반박 없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나 큰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더 과감한 어조로 이어갔다. 걱정 마요. 내가 어머님 앞에서 막내 며느리를 헐뜯을 거예요. 아이들 문제도 다 그쪽 탓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어머님이 막내 쪽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의심하시겠죠.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여러 번 후벼 파는 듯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만 그 명확함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이 이제는 내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만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손에 들고 있던 차는 어느새 식어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고 겨울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바람은 마치 가족의 따뜻함을 애써 간직하려던 내 마음의 냉혹한 현실을 일깨우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발이 떨리고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다. 마음속에서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따져 묻고 싶은 욕구가 타올랐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지금 서두르면 방금 알아낸 진실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분명한 증거를 찾아낸 후에야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결심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는 빛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마당으로 돌아가자. 나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온순한 얼굴과 진실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한쪽 구석에서는 막내 며느리가 뭔가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나를 보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잠시 후에 저랑 시장에 가실래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기분 전환도 할 겸요.
어머니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많은 부담과 압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걱정하며 잠시라도 마음을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함께 가자. 고맙구나. 그러나 바로 그때 큰며느리가 등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시장에 가겠어요. 막내 며느리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많으니 집에서 마무리하게 두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나는 막내 며느리의 얼굴을 살짝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큰며느리가 속삭이던 계산적인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 공기도 좀 쐬고 싶다. 막내 며느리와 함께 갈 거야. 너는 쉬고 있어라. 큰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내 단호한 태도를 느꼈는지 조용히 몸을 돌렸다. 나는 알았다. 그녀에게 이번 패배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한 깨달았다. 이 가족이 완전히 분열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큰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상황을 바꿔보려는 듯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이 이미 굳어 있었다. 나는 짧지만 확실하게 대답했다. 그래. 거실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넘기며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막내 아들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며 침묵 속에 남겨진 공간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 순간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침묵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의 전조임을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의 균열을 직면하고 스스로 해결의 중심에 서겠다고. 나는 알고 있다. 이 가라앉지 않는 파도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나는 가족을 위해, 내가 지키고자 했던 사랑의 조각들을 위해 반드시 버텨야 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막내 며느리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어젯밤 일로 많이 속상하셨죠? 정말 제 실수로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의도한 게 없었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약간의 미소를 띠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걸 내가 알아볼 테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내 말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고통과 부담이 더 많다는 것을.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처음 본 장면은 큰며느리가 직처마 아래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큰아들은 그 근처에 서 있었지만 내 눈을 피하는 듯했다. 그들의 행동은 내가 어제 우연히 들은 대화 이후로 점점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불안함이 드러나는 그들의 표정은 내가 어느 정도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큰며느리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머니,
요즘 막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어머니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그들이 재산 때문에 어머니께 다가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나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어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말을 바람처럼 흘려보내며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쾌한 감정이 끊임없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는 나를 흔들고 막내 며느리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잡았다. 집 뒤에서는 남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고심하는 듯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져야 한다. 마당에서는 작은 손자가 집 모퉁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손자는 불안한 기색으로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을 모른 척하기엔 너무 분명했다. 온종일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세워온 가족이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재산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비틀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걸까? 늦은 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식은 차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문틈을 통해 들어와 고요하지만 무거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복잡한 마음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또 물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큰 손자가 작은 손자와 무엇인가를 속삭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큰 손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미안해. 사실은 내가 그 천을 태웠어. 그냥 장난치려다가 불이 붙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너무 겁이 나서 내 탓으로 돌려버렸어.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했다. 모든 상황이 갑자기 분명해졌다. 잘못은 작은 손자가 아니라 큰 손자에게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슬픔, 분노, 그리고 실망이 뒤섞였다. 그 불길은 단지 천을 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어두운 구석을 드러냈다. 사람의 마음이 계산과 두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이 진실이 화해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단지 하나만은 확신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작은 손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큰 손자는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음성으로 답했다. 마치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했다. 말하지 마. 엄마가 시킨 게 아니야. 하지만 미안해. 나는 벽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와 고통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 내 가슴속을 휘몰아쳤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실수였다면 나는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행동의 배후에 어른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막내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이 모든 것을 듣고 말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가 엿보였다. 마치 오랜 시간 의심과 고통을 견디다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되면 어머니께서 더 큰 상처를 입으실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 곧바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문제를 묻어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며 막내 며느리는 방 한가운데로 들어가 등을 곧게 펴고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어머니,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천을 태운 건 작은 손자가 아니라 큰 손자였어요. 오늘 아침 두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방 안은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큰며느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녀가 더 말을 잇기 전에 큰손자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동생 탓으로 돌렸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았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고통, 분노, 그리고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눈물이 쏟아지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 그랬니? 할머니가 그 천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했잖아. 그런데 왜? 큰손자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방 안에 가득 찬 무거운 침묵 속에 퍼졌다. 막내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며 희망 어린 눈빛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죠? 정말로 저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더 하기 전에 큰며느리가 곧바로 반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저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큰며느리의 말은 마치 내가 마지막으로 참아내던 끈을 단번에 끊어버린 듯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은 사라지고 단호함과 결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만하거라. 너도 아이들의 어머니라면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것 같니? 큰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머물렀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부터 시작해 큰아들, 막내 아들, 그리고 두 손자까지.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다 달랐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의심하고 서로를 상처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된다면 단지 재산만 잃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소중한 정까지 모두 무너지고 말 거다. 그 말을 마친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가족의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이제는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족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족이 이제는 마치 서로를 겨누는 한편의 부조리극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극적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말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내 손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는데 너는 아직도 막내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니.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손자가 이미 고백했는데 막내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니?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너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니? 방 안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막내 아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큰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여보. 그만해. 이번 일은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침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호하듯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저는 정말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얻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비난받다니 정말 억울해요.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에 불을 지르는 듯 했다. 나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었다. 이제 와서 왜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 내가 언제 막내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이 있다고 했니? 그런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방 안은 또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엄중했고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위험이 있었다. 그만하자.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큰며느리는 몸이 굳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한편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 속에서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목소리도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았다. 내가 더 일찍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말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방 안의 긴장감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는 깊었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은 이제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 된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방 안은 다시금 조용해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불타버린 천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단순히 사소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작은 사건은 가족 내의 탐욕과 거짓,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작은 손자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형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정말이야? 형이 왜 그랬어? 큰 손자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후회와 반성뿐이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가족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생각하며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을 느꼈다. 큰 손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동생 탓으로 돌렸어요. 나는 벽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실수였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 어른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며 이 순간의 무거움을 똑똑히 느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천을 태운 건 작은 손자가 아니라 큰 손자였어요. 오늘 아침 두 아이의 대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큰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즉각 반박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큰 손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겁이 나서 동생 탓을 했어요. 그 고백은 마치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랬니? 할머니가 그 천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했잖아. 그런데 왜? 큰 손자는 오열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아셨죠? 저는 정말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후회의 감정이 가득했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를 더 하기도 전에 큰 며느리가 또다시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로 말했다. 그냥 아이들이 장난친 것뿐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내 분노를 폭발하게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한다. 내 손자가 잘못을 인정했는데 아직도 막내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너는 정말로 이 가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만 탐내며 계산해 왔니?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으며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그만하자. 오늘의 일은 이미 충분히 분명해졌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우리 부모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다. 오직 바란 것은 약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거짓과 이용뿐이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다.
그의 마른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이 침묵 속에 빠졌다. 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갈등을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목소리를 떨며 결연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이 재산이 가족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는 너희 뜻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하지 않을 거야. 큰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바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너희를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그리고 더는 이 재산이 너희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어딘가 억지스럽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빛은 오늘의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벽히 일치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내 손을 잡으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어머니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약간의 미소를 띠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자가 내 옆에 바싹 붙어 손을 꼭 잡으며 위로를 찾고 큰 손자가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장면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이것은 탐욕과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값진 교훈이었다. 비록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을 알지만 나는 믿는다. 폭풍이 지나간 후 진실과 사랑의 빛이 이 가족을 다시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막내 아들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흘러가며 늘 침묵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고향 집을 흔들고 지나갔다. 이제 이 집에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계산보다 마음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만 남았다. 나는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천천히 나아질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남긴 고통스러운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나니 나는 스스로가 더 강해졌음을 느낀다. 진실을 마주하고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할 만큼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내 손을 잡으며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자. 남은 시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 순간 내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통해 스며들어 희고 가벼운 커튼을 흔들었다. 빛바랜 저녁 햇살 속에서 커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길고 고단했던 겨울이 이제 끝났음을 느꼈다. 오래된 불씨는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 시작할 시간이었다. 불타버린 낡은 천 조각에 매달리는 대신 나는 새로운 천을 손수짜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진심으로 짜인 천이 될 것이다. 가족의 마음을 덮어주고 따스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천, 그런 생각을 품으며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 쌓인 마른 나무를 보며
나는 새로운 불길을 상상했다. 이번 불길은 탐욕이나 거짓의 불길이 아니라 진심과 화합, 사랑의 불길이 될 것이다. 긴 겨울밤을 지나며 나는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남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믿는다. 진실과 진심의 따뜻한 불길이 이 집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 불길은 앞으로도 긴 겨울을 견뎌낼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